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기기기 수업의 윤경국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5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전기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교재는 58페이지인데, 자 지금 현재 전기자 권선법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직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직류기라고 하면 직류 발전기와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직류기는 뭐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계자. 자, 계자라는 건 뭐예요? 자, N극에서 S극으로 자, 자력선이 형성된다. 자, 이 N극, S극 영구자석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쓸 수 있다? 전자석을 쓸 수도 있다. 자, 좌우간 N극과 S극을 만들어서 자, 자력선이 형성돼야 된다. 자, 그럼 N극, S극 얘는 몇 극이 된다? 얘는 2극 발전기가 될 수도 있고 2극 전동기가 된다. 자, 근데 자, N극 그 다음에 S극, 다시 N극, S극 이렇게 형성할 수 있다. 자, 얘는 몇 극이다? 4극이다. 자, 2극, 4극 얘를 뭐라고 한다? 계자라고 한다. 자, 계자는 뭘 형성한다? 예, 자력선 파이. 야, 자력선을 형성하는 애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자, 이 자력선 안에 자, 도체가 있어야 된다. 도체. 그죠? 이 도체는 자, 어떻게 존재한다? 자, 이렇게 자, 전기자 코어가 있고 그 코어에 선이 이렇게 감겨 있다.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기자라고 한다. 자, 그러면 자, 자력선이 있고 전기자가 있어서 전기자가 회전을 하면 자, 여기는 반드시 뭐가 형성된다?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교류가 형성된다. 교류가 만들어진다. 기전력 E는 BLV로 뭐 사인 세타는 우선 뺄게요. 사인 세타는 90도라고 가정하면 1이 되니까 자, E는 BLV라는 자, 기전력이 교류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뭐다? 직류기다. 자, 그러니까 이 교류를 플러스 마이너스 교류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볼록볼록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환하는 걸 뭐다? 예, 정류자라고 한다. 정류자. 그다음에 또 추가 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뭐가 있죠? 자, 요 케이스가 있다. 발전기와 그 전동기 케이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개철이라고 한다. 자, 이 개철은 무슨 뭐가 통과하는 길이다? 예, 자속 파이가 지나가는 길이다. 자, 이렇게 구성 요소가 된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다? 자, 전기자다. 자, 전기자라는 건 뭐다? 전기자 코어, 쇳덩어리에 이런 쇳덩어리에 자, 여기 선을 감아야 되는데 어떻게 감을 거냐 이거죠. 자, 이걸 어떻게 감는다? 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권선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기자 권선법이라고 한다. 얘기했어요. 자, 화면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자, 환상권이 있고 고상권이 있다. 자, 지금 전기자 권선법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쓰는 거는 주로 자, 직류기에서 쓰는 건 뭐다? 고상권이다. 고상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기자 코어 쇳덩어리에 보면 자, 안쪽으로 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간다. 그렇죠? 자, 이 전기자 코어를 자,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평평하게 펴놓은 게 바로 이거다. 왜? 전기자 자, 이 전기자 코어를 앞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다? 자,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자, 여기 홈이 이렇게 파져 있다. 홈이. 그렇죠? 홈이 파져 있다. 자, 왜 홈이 파져 있느냐? 이 안에 선을 넣어야 되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슬롯이라고 한다 그랬어. 자, 이렇게 슬롯을 파야지. 이 안에다가 선을 넣죠. 그렇죠? 자, 이 슬롯에 선 하나만 들어가면 뭐다? 단층권. 선이 이렇게 2층으로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 자, 얘는 단층권. 다 교재에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두 개 들어가면 뭐라고 한다? 2층권.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얘를 어떻게 한 거야? 얘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쫙 펴놓은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 가서 붙는 동그란 거겠죠? 걔를 펴놓은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슬롯. 그쵸? 이 슬롯에 선이 몇 개 들어가 있어? 두 개. 2층권. 자,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전기자 코어 부분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자, 앞에 보면 뭐가 붙어 있다? 이 앞에 예, 커뮤테이터 정류자가 붙어 있는데 그 정류자다. 그리고 요 1번, 2번, 3번, 4번은 뭐다? 얘들은 정류자 편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류자 편 3번하고 4번은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다 절연되어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환상권과 고상권이 있는데 대부분 무슨 권이다? 고상권이다. 고상권은 뭐예요? 이렇게 표면으로 선이 지나가는 거다. 얘기했죠? 자, 그리고 이 고상권 안에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개로권 그리고 또 패로권이 있다. 자, 우리는 주로 뭘 쓴다? 자, 패로권을 쓴다. 얘기했고. 자, 그리고 이 패로권에 자,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거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중권과 파권이 있다. 자, 중권은 뭐라고 한다? 자, 랩 와인딩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파권은 파도, 웨이브 와인딩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파권은 이런 식으로 감는다. 중권은 동글 이렇게 감는다. 자, 그래서 중권 여기 보니까 어떻게 감았어요? 자, 선을 한번 따라가 봅니다. 자, 1번에서 요렇게 가서 요 밑으로 요렇게 나와서 자, 여기서 시작할게요. 자, 1번에서 시작해서 요리 가서 자, 한 바퀴 돌고 요 밑으로 나와서 몇 번으로 간다? 자, 2번으로 간다. 자, 그래서 2번으로 가서 2번에서 다시 요렇게 가서 어디로 간다? 3번으로 간다. 3번에서 다시 요렇게 가서 다시 4번으로 가겠죠. 자, 이게 바로 뭐다? 중권, 랩 와인딩이다. 그래서 요 얘기 쭉 저번 시간에 다 했었습니다. 예, 교재 58페이지를 봅니다. 58페이지. 자, 중권이 나왔어요. 중권. 자, 중권은 랩 와인딩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 그림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이 그림은 자, 앞에 그림에서 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기자 코어에 이렇게 슬롯이 있다고 그랬죠? 슬롯이. 아니, 사실 내가 이렇게 그렸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예, 전기자 코어는 이렇게 원통으로 돼 있고 슬롯은 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자, 이거를 이렇게 편하게 제가 이렇게 그렸다. 자, 그러면 자,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이 부분이 슬롯이다. 그리고 이 안에 자, 우리가 도체가 두 개씩 들어간다. 2층권이라고 봤을 때 자, 그럼 여기도 도체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 위에 도체가 1번이 되고 밑에 도체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1번, 그 다음에 점선은 2번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가 하나의 슬롯이고 자, 1번이 제일 위에 있는 선이고 2번은 안쪽에 들어간 선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전기자 코어에는 슬롯이 지금 몇 개짜리인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일곱,
8, 9, 10, 11, 12, 13, 14, 15, 16. 예, 슬롯이 16개짜리예요. 자, 전기자 코어에 이 홈이 몇 개 있다는 거죠? 16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슬롯에는 도체가 2개씩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뭐다? 자, 원형으로 돼 있는데 펴져 있는 거다. 자, 무슨 얘기다? 자, 외부 케이스가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개철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존재한다? N극, 그 다음에 여기에 S극, 그 다음에 여기 다시 N극, 여기 S극. 자, 이렇게 극이 몇 개가 있어요? 4개. 자, 4극짜리다. 그래서 지금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전기자가 있고 전기자 코어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슬롯이 지금 몇 개? 16개가 존재한다. 지금 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건 뭐다? 이거는 커뮤테이터 정류자가 되겠죠? 정류자. 자, 정류자 편이 몇 개다? 하나 해서 둘, 세 개, 네 개 해서 총 몇 개다? 16개. 자, 극은 4극. 그 다음에 자, 전기자에 붙어 있는 정류자. 자, 정류자 편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16개. 자, 그리고 브러시는 몇 개다? 브러시는 4개다. 자, 그렇지만 1번하고 3번은 하나로 연결돼서 마이너스, 2번하고 4번도 하나로 연결돼서 플러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선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선을. 자, 1번에서 선이 시작돼서 자, 1번 여기를 따라서 가서 몇 번으로 들어가나요? 예, 10번. 자, 그래서 1번으로 가서 자, 10번으로 가서 그게 어디 정류자 편으로 들어오죠? 자, 2번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러니까 1번에서 시작해서 자, 여기 1번, 그다음에 여기 10번, 그다음에 정류자 편 2번으로 왔죠. 그리고 다시 2번에서 나가서 어떻게 되나요? 2번에서 나가서 이번에는 1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12번. 자, 그리고 다시 몇 번으로 들어오나요? 3번 정류자 편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자, 5번.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자, 1번, 2번, 3번, 4번 해 가지고 쭉 가서 16번 갔다가 다시 1번으로 오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주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1번 정류자 편에서 선이 나가서 자, 요 1번은 무슨 극 위에 있죠? N극 위에 있어요. N극. 자, N극에 있죠? 자, 그런데 이게 가서 내려갈 때는 반대 방향으로 내려갈 때는 자, 무슨 극 위에 있어요? S극 위에 있다. S극. 자, 그래서 도체가 이렇게 생겼다고 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제가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얘는 무슨 극 위에 있고 N극, 그다음에 얘는 무슨 극 위에 있다. S극. 자, 힘을 반대로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형성돼 있다. 페이지. 자, 59페이지에 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교재 59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자,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무슨 건 보고 있죠? 자, 중권 보고 있어요. 중권. 그렇죠? 자, 중권 보고 있었고 극이 몇 극이었어요? 4극이었어요. 자, 그리고 브러시 몇 개였습니까? 4개였어요. 그렇죠? 자, 그 그림을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숫자가 뭐냐면 이 숫자가 바로 슬롯의 도체 번호였어요. 자, 아까 슬롯의 위에 거는 몇 번? 1번, 2번, 그 다음에 뭐였어요? 3번, 4번 이렇게 번호가 들어가 있었죠? 예, 그 1번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보니까 브러쉬는 4개였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B1하고 B3번은 하나로 연결돼서 마이너스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B2, B4도 하나로 연결돼서 플러스로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한 극으로 연결돼 있는데 자, 브러쉬 1번에서 시작해서 자, 요 첫 번째 도체 1번 도체를 통해서 아까 어떻게 됐죠? 이렇게 삥 중거리에서 돌아갈 때 자, 1번 통과하고 그다음에 가서 몇 번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10번으로 왔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게 다시 돌아갈 때 몇 번으로 갔어요? 3번, 12번, 그다음에 또 5번, 14번, 7번, 16번으로 해서 B2로 연결이 돼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선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냐? B1에 연결해서 자, 8번 이건 자, 8번, 31번, 6번. 자, 이거 위치가 어딘지 알겠죠? 여러분들 앞에 그림이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29번 이렇게 해서 이게 또 한 선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자, 요렇게도 한 선으로 연결돼 있고 요렇게도 한 선으로 연결돼 있어요.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이 그림은 무슨 그림하고도 같냐면 예, 도체 두 개씩 연결하고 그거를 또 연결한 거. 자, 무슨 얘기예요? 자, 저항 성분 4개가 병렬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케이블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감았는데 감으면 이 선에도 당연히 무슨 성분이 있겠어요? R 성분이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저항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저항 4개가 연결된 거랑 병렬로 연결된 거랑 같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자, 이게 4오음이고 이게 4오음이고 이게 4오음이고 4오음이다. 자, 그러면 병렬 저항값은 얼마죠? 예, 1오음이죠. 자, 저항값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자, 저항값이 낮아지면 당연히 뭐가 많이 흐르겠다? 전류가 많이 흐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회로를 보시면 자, 4극 회로죠. 4극. 지금 우리 누구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전기자, 권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4극이야. N극, S극, N극, S극. 그럼 브러시가 반드시 몇 개다? 4개다. 그리고 병렬 회로가 몇 개다? 병렬 회로가 이것도 4개다. 오? 4개, 4개, 4개네. 그쵸? 그래서 중권일 때는 자, 극수에 따라서 브러시 숫자랑 병렬 회로 숫자가 정해진다. 그럼 만약에 중권인데 극이 2개다. 2극짜리다. 그럼 브러시는 몇 개? 2개. 병렬 회로는 몇 개 나온다고? 2개. 6극이면 브러시 6개, 병렬 회로 6개가 나온다. 자, 그래서 중권 같은 경우는 자, 고전류에 맞다. 자, 그다음에 자, 요거를 중권 중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중권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이거를 단중 중권이라고 해요. 자, 단중 중권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중 중권이 있는데 다중 중권은 자,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이중 중권, 삼중 중권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중 중권은 뭐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요 똑같은 걸 우리가 또 다시 설치를 한 거예요. 이중으로. 삼중은 요거를 똑같이 3개 연결한 거예요. 3개. 이번에는 자, 파권입니다. 파권. 자, 앞에서는 중권 얘기했고 이제 파권 얘기하는데 자, 교재 60페이지의 그림이에요. 60페이지 그림인데 자, 파권은 뭐라고 그랬어? 웨이브라고 했잖아. 웨이브. 파도라서 자, 코일을 어떻게 감는다고요? 권선을 이렇게 감는다고 그랬어요. 자, 볼게요. 자, 1번에서 시작해서 자, 1번을 갔다가 어디로 갑니까? 10번을 갔다가 자, 중권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자, 1번에서 나가서 이렇게 돌아서 2번으로 들어왔잖아. 근데 자, 파권은 어때요? 1번에서 나가서 자, 선을 따라가서 자, 몇 번으로 가요? 예, 10번으로 가. 그리고 10번에서 다시 28번으로 가.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뭐다? 파권이다. 자, 역시 얘는 몇 극이다? 얘도 N극, S극, N극, S극, 4극이다. 자, 그런데 정류좌표는 몇 개예요? 아까는 16개였는데 지금은 17개네. 자, 그리고 브러쉬는 몇 개예요? 자, 하나는 흰색, 자, 검은색이죠? 예, 검은색만 살아있는 거예요. 자, 흰색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자, 2개예요. 자, 파권은 중권이랑 좀 다르죠? 예. 자, 건선하는 것도 다르고, 자, 모두 달라요. 자, 브러쉬 개수도 다르네. 그렇죠? 그래서 선 따라가는 거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예. 60페이지 이제 6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건 또 파권이에요. 지금 무슨 권이라고요? 파권이에요. 아까 중권은 어땠어요? 중권은 병렬 회로가 몇 개였죠? 4개였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자, 파권은 좀 다르다 이거예요. 자, 파권은 자, 브러쉬가 자, 3번, 4번 소용없다. 예. 자, 브러쉬 B1, B2, B1은 마이너스에 B2는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다고 치면 자, 회로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8번에 들어갔다 33번, 24번 쭉 갔다 13번에서 4번으로 갔다가 25번. 자, 이게 하나의 회로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저항 하나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17번에서 시작한 거는 이렇게 가서 12번으로 가서 16번으로 나와요. 자, 앞에 중권은 병렬회로 4개였어요. 자, 근데 파권은 자, 병렬회로가 몇 개다? 2개다. 자, 그러면 아까 4옴이라고 해서 똑같이 얘기하면 4옴. 근데 4옴은 아니겠죠. 왜? 선이 2개니까 이제는 똑같은 선이라고 해도 4옴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8옴이 되겠죠. 8옴이. 그렇죠? 그럼 2개 병렬하면 몇 옴이 되겠어요? 4옴이 된다고요. 자, 아까 그러니까 길이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중권은 아까 4옴짜리 4개가 병렬로 돼서 몇 옴이었어요? 1옴이었어요. 자, 근데 파권은 어때요? 4옴이 되죠. 자, 저항이 커요. 저항이 크면 전류가 낮아지겠죠. 대신에 고전압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차이가 좀 나오죠.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자, 삼각표하고 그 다음에 X표 표시가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33번하고 34번 X표 돼 있죠. 얘는 아예 뭐예요? 예, 기전력이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기전력이 생성되지 않는다고 하면 34번하고 34번 어디 있냐면 자, N극하고 S극 사이 이렇게 자력선이 존재하지 않는데 위치하고 있어서 기전력이 안 생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하고 25번, 16번, 17번 삼각형 되는데 얘들은 뭐냐면 여기 아예 기전력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닌데 요 근접해서 기전력이 매우 적게 생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얘들은 그냥 하나로 연결된 선이다. 기전력 안 생기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한번 보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뭘로 정리를 하냐면 자, 우선 병렬 회로수, 그 다음에 브러쉬, 그 다음에 특징으로 나눠보고 병렬 회로수, 브러쉬, 그 다음에 특징으로 나눠보고 자, 지금 누구하고 누구 얘기하고 있죠? 자, 중권, 그 다음에 파권. 자, 중권은 병렬 회로수가 어땠어요? 예, 극수와 같다. 동일. 극수랑 같다는 게 뭐예요? 극수는 우리가 P로 표현하거든요. 병렬 회로수는 A로 표현해요. 자, P하고 A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파권은 어떠냐? 항상 병렬 회로수는 항상 2개다. 자, 브러쉬는 어떠냐? 브러쉬는 극수와 같다. 자, 파권은 2개 또는 경우에 따라서 극수와 같다. 자, 특징은 뭐냐면 자, 병렬 회로수가 많아서 어때요? 예, 대전류 그리고 저전압에 사용한다. 전류가 크니까 사실은 와트는 같은 거예요. 와트는. 자, 그럼 여기는 파권은 어떻게 써요? 저전류. 자, 그러면 와트수는 같으니까 예, 고전압. 자, 그래서 고전압용으로 만들 때는 무슨 권으로 감고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자 권선법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자가 뭔지 아시겠죠? 전기자 권선법이 뭔지도. 자, 파권으로 감을 때는 자, 고전압 저전류일 때, 자, 중권으로 감을 때는 대전류 저전압일 때. 자, 화면 지우고 한번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볼게요. 파권 권선법은 극수에 관계없이 항상 절반의 도체가 직렬로 연결돼 있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병렬 회로수 얘기하는 거예요. 병렬 회로수. 자, 병렬 회로수가 항상 2다, 2개다. 그래서 고전압 발전기 저전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권, 얘는 파권이었고, 자, 중권은 다수의 병렬 회로. 다수의 병렬 회로라는 건 뭐예요? 극수하고 병렬 회로수랑 같다. 그러니까 사극이면 병렬 회로수가 몇 개라고? 4개라고. 6극이면 6개라고요. 그럼 점점 병렬 회로가 많으면 저항이 더 떨어지겠네. 그럼 전류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대전류 발전기 만드는데 적합하다. 자, 그래서 뭐 이중 파권, 뭐 이건 앞에서 얘기하는 중권도 똑같죠. 이중 중권, 삼중 중권. 그다음 파권도 삼중 중, 이중 중권, 삼중 중권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계속 이어서 설명할게요. 자, 균합판이라고 있다. 균합판. 자,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면 중권 또는 다중 파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병렬 회로수랑 관계 있는 거예요. 병렬 회로수. 자, 그러니까 병렬 회로는 중권이 많잖아요. 파권은 몇 개였어요? 2개라서 문제 별로 없는데 다중일 때는 또 문제가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랑 연관이 있다? 병렬 회로랑. 자, 그러면 중권이라고 볼게요. 자, 사극 중권일 때는 자, 병렬 회로수가 몇 개다? 4개다. 사극이니까 사극이면 P는 A라며 극수하고 병렬 회로수가 같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어떻다? 자, 4개의 코일이 어떻게 돼 있다? 병렬로 연결된 거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저항으로 그렸는데 사실은 저항으로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코일로 그려야 되겠죠? 코일로. 자, 이게 코일로 그려져야 되는데 제가 그냥 저항값 얘기하느라고 저항으로 그렸었는데 코일이죠, 사실은. 그리고 뭐예요? 여기 이제 뭐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있으니까 자력선이 있고 그럼 여기에 뭐가 발생해요? 자, 유기 기전력 2가 발생한다 이거. E1, E2, 그다음에 E3, E4가 만들어지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요 E1, E2, E3, E4가 높이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코일이 약간 길거나 짧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이 E1, E2, E3, E4가 원래는 E1은, E2는, E3는, 그다음에 E4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다르더라. 약간씩. 자, 근데 많이 다를 필요도 없어요. 약간만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서로 전류가 막 흘러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균합판이라는 걸 설치한다. 균합판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냥 선이에요, 선. 자, 이렇게 하나씩 돼 있는 선. 자, 그러니까 자, 요 포인트랑 요 포인트랑 요 포인트랑 자, 높이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 선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얘를 이렇게 연결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요 선을 뭐라고 한다? 균합판이라고 한다. 근데 왜 환이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이게 지금 전기자 얘기하는 거잖아. 전기자. 그렇죠?
전기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전기자 코어가 원형으로 생겼고 여기 이렇게 축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려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동그랗게 선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환이라고 한 거지. 여기 보시면 어때요? 자 이렇게 선 하나 이렇게 이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 여기다 이렇게 연결했잖아. 그러면 얘하고 그다음에 또 누구예요? 얘하고 연결했죠? 그다음에 또 누구 연결했어요? 여기 연결했네. 얘하고 자 무슨 얘기예요? A, B, C는 전위가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전위가 같아야 되니까 그런 애들은 이렇게 한 선으로 그냥 쭉 연결해 버린다 이게.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위가 같아지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맞춘다. 자 그게 바로 뭐다? 균합환이다. 교재 62페이지. 자, 62페이지 보면 이제 직류기 이론 부분에서 자, 유도 기전력 및 단자 전압 얘기가 나왔어요. 자, 유도 기전력은 자, 뭐다?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어떻게 된다? 자, N극, S극이 있어서 여기에 뭐가 있으면 자력선이 지나가면 거기에 뭐가 존재한다? 도체가 존재한다. 이 도체가 자력선을 몇 도로 끊어야 된다? 90도로 끊어야 된다. 그때 이 도체에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유도 기전력이. 그 기전력 크기는 얼마라고 그랬어? E는 BL V라고 그랬어. 그리고 여기에 사인 세타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세타 값은 뭐예요? 여기 세타 값이라고. 근데 90도잖아. 사인 90도는 얼마예요? 1이라고 1. 얘는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없어도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E는 BL V라고 하는 거다. 얘기했죠. 그리고 뒤에 사인 세타가 없어졌다는 건 몇 도를 이루고 있다? 90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코일에 이 도체 하나에 이만큼의 전압이 이 단위는 뭐겠어요? V겠죠. 이렇게 생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도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이 얘기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 전기자 건선법에서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전기자 코어를 앞에서 보면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슬롯이 있다고 했잖아. 슬롯이. 그리고 그 슬롯에 이렇게 도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까 슬롯은 뭐 16개였잖아. 그럼 이렇게 있겠지. 그림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슬롯이 있다고. 그러면 이 도체 하나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BLV가. B는 자속 밀도, 여기 자속. L은 뭐예요? 이게 이렇게 길이로 돼 있을 거 아니야. 코어로. 그렇죠? 전기자 코어니까. 슬롯은 이렇게 생겼고. 그렇죠? 그럼 여기 도체가 들어 있으니까 이 길이가 L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자, 전기자 코어 입장에서 봐봐. 전기자 코어 입장에서. 자, 여기가 지름이 D라고 얘기하면 이 원주는 얼마예요? 원주는 파이 D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를 잘라 가지고 이게 그냥 종이 하나라고 봤을 때 이걸 잘라서 펼치면 어떻게 돼? 이걸 그대로 펼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 길이는 얼마야? L이라며 길이가. 그럼 여기는 얼마야? 파이 D지.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 이 전기자 코어의 요쪽 면적의 총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파이 D 곱하기 L로 나타낸다 이거야. 요 면적은. 그렇죠? 맞습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제 요 면적은 얼마라고요? 요 면적은 파이 D L이라고. 자, 거기다가 지금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잖아. 이 안에. 그렇죠? 이 안에서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하는 건데 자, 이 안에 자속 밀도가 얼마예요? B라면서요. B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뭐랑 같냐면 이 자석 하나에서 나오는 자속 이 파이라고 봤을 때 지금 이건 몇 극이에요? 두 개죠? 예. P 곱하기 자속 파이 한 거랑 그다음에 파이 DL의 자속 밀도 B를 곱한 거랑 같은 답이다 이 얘기예요. 자, 우선 요거를 아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수식을 볼게요. 자, 도체 하나에서 생기는 기전력은 유도 기전력은 E는 BLV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V를 다시 한번 볼게요. V가 뭐예요? 이 도체가 여기를 이렇게 회전하는 속도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게 초당 한 바퀴 회전했다 이거예요. 초당 한 바퀴. 그러면 얘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예요? 속도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속도는 단위가 뭐예요? 미터 퍼 세크죠? 자, 초당 몇 메타 갔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1초당 10바퀴 돌았다.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예요? 이 거리가. 이게 원주잖아, 원주. 자, 그래서 속도 V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파이 D가 뭐예요? 이 원주. 얘가 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N이 뭐냐면 RPS예요. N이. RPS. 자, 무슨 얘기예요? 초당 몇 바퀴 돌았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초당 몇 바퀴 돌았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거리가 얼마라는 거예요? 파이 D니까 이게 바로 뭐가 돼요? 미터가 된다고요. 근데 지금 초당 몇 바퀴 돌았냐니까 미터 퍼 세크가 돼서 자, 속도 V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파이 D N은 RPS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수식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이 B는 자속 밀도, L 길이, 속도 V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파이 D N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단위가 뭐다? V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파이 DL 곱하기 B는 자, 파이 D 그다음에 L 곱하기 B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자, 자석 하나의 자석량에다가 총 자석에다가 요 하나의 자석 총 자석이니까 두 개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극수를 곱해야지. 이거. 자, 그거랑 같다. 이게 뭐랑 같다? 자석 수와 파이랑 같다. 기전력 수식은 어떻게 바뀔 수 있다? 바뀌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거죠. P는 뭐예요? 극수. 자, N극, S극 두 개다. 2극이다. 만약에 4극, N극, S극 하면 4. 그게 P라고요. 거기다가 자석수라는 건 뭐예요? 그 자석 하나에서 나오는 총 자석의 양이 되겠죠. 거기에 뭐가 곱해지면 N이 뭐죠? RPS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V가 된다. 이거 전압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유도 기전력. 자, 이 기전력은 발전되는 전압이라는 뜻이죠. 발전되는 전압은 이 도체 하나예요. 도체 하나.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전기자 건선법에서 이 도체 2층으로 들어가고 길이 L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총 이 발전기 하나에서 발전되는 유도 기전력 값은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 2로 표현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한다? 자, 도체 하나에서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에다가 그럼 총 도체수를 곱하면 되겠네. 그 총 도체수가 바로 Z다 이거예요. Z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뭘 배웠어요? 앞에서 병렬 회로라는 걸 배웠잖아. 자, 병렬 회로는 자, 중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중권은 극수와 병렬 회로수는 같다고 그랬어요. 파권은 항상 2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 전체 도체수를 뭘로 나눠준다? 병렬 회로수로 나눠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2는 어떻게 된다? 자, A분의 Z를 가져오고 2는 뭐예요? 2는 P 극수, 그 다음에 파이 자속수, N, RPS예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수식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예요. 여러분들 교재. 자, 63페이지인데 지금 방금 바로 앞에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했냐면 유도 기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유도 기전력이라는 거는 자, 도체 하나에 생성되는 전압, 그 다음에 전체 도체에서 만들어지는 유도 기전력이 E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E는 앞에서 수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거하고 단자 전압하고의 사이의 관계예요. 자, 기본적인 발전기 전기 회로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회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 그림을 어떻게 보냐면 이 그림을
자, 지금 우리가 누구 얘기하고 있냐면 직류 발전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류 발전기. 자, 그럼 직류 발전기에서 자, 유도 기전력이 형성되겠죠. 자, 그 형성된 유도 기전력이 바로 요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직류 발전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죠? 예, N극 S극. 자, 이것도 잘못하네. 예, N극 S극. 그다음에 이 사이에 뭐가 있죠? 자, 이거는 계자. 그다음에 얘는 뭐다? 전기자. 그다음에 전기자에는 전기자 건선법에 의해서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코일이 만약에 중권으로 돼 있다. 중권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자, 사극이다. 사극이면 여기 자석을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그건 이해하고, 그렇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전기자 건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중권의 사극이면 병렬 회로수가 몇 개다? 4개라고 얘기했잖아요. 4개라고. 그렇죠? 자, 4개라고 해서 자,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요거 사실은 이게 뭐랑 같다고 그랬어요? 저항 성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항. 자, 무슨 얘기다? 전기자 건선은 자, 뭘 갖고 있다? 저항 성분 R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다 A를 붙인 거예요. 왜? 전기자가 아마추어라고 하니까 RA라고 하면 자, 전기자 건선에 코일이 감겨 있는데 그 코일이 감겨 있기 때문에 그게 저항 성분을 가지고 있다. 저항값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여기서 전압이 발생했는데 거기에는 뭐가 존재한다? RA가 뭐예요? 전기자 건선의 저항값이다. 이해되시죠? 회로를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발전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발전기에 보면 직류 발전기라고 하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단자가 나오겠죠? 요 단자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단자를 제가 A, B,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라고 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발전기 안은 어떻게 회로를 전기 회로로 그리면 발전기 안은 어떻다? 자, 유도 기전력 E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랑 직렬로 뭐가 존재하는 거랑 똑같다? RA 전기자 저항이 존재하는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발전되는 전압이 나오는 선이 있죠. 그럼 이걸 갖다가 어디다 연결하겠어? 이걸 갖다가 전등을 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전등을. 그렇죠? 그럼 이 전등이 사실은 뭐예요? 부하 저항 R이다 이거예요. 부하. R. 그렇죠? 그게 바로 요거다 이거. 이게 부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단자 전압이라는 건 뭐예요? 단자 전압. 단자 전압이 뭐냐면 여러분들 벽에 콘센트에 그렇죠? 이렇게 되짚고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자, 테스터기를 가지고 와서 여기 하나 연결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연결해서 전압을 보면 220V가 찍히잖아요. 이게 바로 단자 전압이라고. 그럼 이 발전기 회로에서 단자 전압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여기가 단자 전압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뭐로 표현했다? V로 표현했다 이거예요. V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게 뭐냐면 화면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뭐하고 뭐를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 자, 유도 기전력과 단자 전압은 얘도 전압이잖아요. V고 얘도 전압이잖아요. V. 근데 얘를 V로 표현하지 않고 E로 표현했다 이거지. 두 개가 다르다 이거야. 어떻게 왜 다르냐? 뭐 때문에? 전기자 저항 때문에 다르다 이거죠.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자 전압하고 유도 기전력을 자, 유도 기전력은 뭐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제 발전되는 전압인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접하기가 어렵다 이거지. 왜? 이건 안에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볼 수 있다? 단자 전압만 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안에는 여러분들이 보이진 않지만 뭐가 존재한다? RA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전류 I가 흘러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부하. 자, 이게 부하잖아. 그렇죠? 부하 저항에 I가 흐르니까 이 I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하 전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는 무슨 전류가 흐르겠어요? IA. 뭐죠? 전기자 전류가 흘러요. 자, 그런데 이 회로가 무슨 회로예요? 직렬 회로잖아. 자, 그러니까 전기자 전류하고 부하 전류는 어떤 값이다? 같은 값이다 이 얘기예요. 자, 화면 지우고 한번 이걸 수식으로 할게요. 자,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 I가 있어요. 그럼 I는 R분의 V잖아요. 근데 R이 뭐예요? 부하 저항만 있는 게 아니라 전기자 저항값도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RA 플러스 R이지. 전체 저항값이 돼야지. 자, 그다음에 V는 뭐가 되는 거예요? V는 여기서 V라는 건 얘가 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가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수식을 풀면 어떻게 돼요? 자, 이 그대로 두고 이렇게 넘기면 I, RA 그다음에 플러스 I, R은 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약간 인쇄가 지금 이건 아마 좀 인쇄는 잘 됐는데 아마 책이 여기 지금 디스플레이 할 때 잘 안 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똑같은 수식인데 자, 여기서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자, IR은 자, E 마이너스 IRA 이렇게 되죠. 자, 무슨 얘기냐? 자, E는 뭐예요? E는 유도 기전력. 그리고 IRA는 뭐예요? 자, 전기자 건선에 흐르는 부하 전류값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IRA가. 즉 여기에 전압 강압값이 된다 이거죠. 전압 강압값이. 자, 그 값은 뭐랑 같다? 자, 여기에 전압 강압값과 같은데 이 IR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단자 전압이라고 한다. 단자 전압 V. 그럼 요 수식은 어떻게 바뀔 수 있다? V는 유기 기전력 2에서 유도 기전력 2에서 IRA를 뺀 값이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발전기는 자, 기전력, 유도 기전력이 100V가 만들어졌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전압 강화가 10V 생기면 실제 여러분들이 측정해서 아,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이 얼마가 나온다? 90V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지금 발전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단자 전압은 실제 발전된 유기 기전력보다는 어떻다? 낮다 이거예요. 왜 낮다? 뭐에서 전압 강화가 생겨서? 발전기 안에 전기자에서 전압 강화가 생겨서 실제 발전된 전압보다는 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크다? 유기 기전력이 더 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자, 발전기가 있어. 이렇게. 자, 발전기가 이렇게 직류 발전기가 있고 이걸 원동기로 이렇게 돌리는데 자, 그럼 여기 단자 전압이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부하가 있어. 부하. 지금 연결 안 했죠. 자, 연결 안 했어. 자, 그러면 뭐가 안 흘러요? I가 안 흘러요. 자, 여기서 I가 안 흐르면 무슨 일이 생겨? 전압 강화가 안 생겨요. 그러면 뭐하고 뭐가 같겠어? V하고 이 유도 기전력과 단자 전압이 같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이 유도 기전력 값은 이 안에 있어서 알 수가 없지만 어떻게 되면 자, 회로가 형성되지 않아서 외부에 부하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이때 테스터기로 측정한 값은 단자 전압이긴 한데 그 단자 전압 값은 뭐랑 같다? 유도 기전력이랑 같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딱 붙여서 조금이라도 전류 I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여기 내부 전기자 저항의 전압 강화에 의해서 자, 여기 전류가 안 흐를 때는 여기 100이겠죠. 100V. 그렇죠? 100V였는데 여기 전류가 좀 흘러서 자,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러면 단자 전압은 100이 아니라 95V가 된다. 자, 그런데 전압 강화가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95가 아니라 90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유도 기전력 값은 안 변한다 이거예요. 자, 이 발전기 내 유도 기전력 값은 안 변한다 이 얘기예요. 왜 안 변하냐면 아까 수식에서 얘기했잖아요. 자,
유도 기전력 E는 P 파이 N이에요. 자, 이 전압값은 뭐하고만 연관이 돼요? P 파이는 뭐예요? 자속이잖아. 이거는 기계적인 거니까 변함이 없어요. 속도에만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이 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속도가 빨라지면 올라가는 거야. 속도가 낮아지면 내려가는 거야. 전류를 많이 쓰든 전류를 조금 쓰든 이 수식에 I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고. 자, 그러니까 발전기는 유도 기전력 값은 부하를 많이 쓰든 많이 안 쓰든 그냥 발전되는 전압은 똑같은 거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발전기에 부하를 많이 쓰면 어떻게 해요? 반자 전압이 떨어진다니까. 안 떨어지던데요?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발전 시스템에 ABR이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지. 오토 볼티지 레귤레이션이 있어서 걔가 뭘 바꿔주니까 요 자속값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ABR을 멈추고 MVR 이렇게 해본 적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 배에서. 근데 배에서는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든데 잘 하진 않는데 MVR로 바꿔놓으면 이게 이제 파이가 딱 고정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전압이 계속 떨어진다고, 부하가 많이 쓰면. 근데 이게 전압이 단자 전압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고요? 예, 발전기 내부의 전기자의 전압 강화 때문에 떨어진다 이 얘기예요. 바로 요 수식이다 이 얘기지. 이 수식. 그래서 요 수식이 바로 요 수식이잖아요. 요 수식. 그렇죠? 그래서 자, 유도 기전력은 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속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래서 항상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하면. 자, 그런데 자, 얘는 유도 기전력이고 V는 뭐다? 단자 전압이다. 단자 전압. 단자 전압은 뭐가 커지면, 부하 전류가 커지면 단자 전압은 내려간다. 전류가 안 흐르면 회로가 끊어져서 V하고 유기 기전력은 같다. 이거 잘 생각해서 아시겠죠?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교재 64페이지네요. 자, 64페이지에 보면 자, 전동기 역기전력과 속도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도체가 자계 내에서 운동하여 자력선을 절단하면 도체에서 기전력이 유도된다. 이 얘기는 자,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 이제까지 한 얘기예요. 그래서 E는 BLV다. 귀가 아프게 얘기를 한 거다. 그렇죠? 그리고 전체 값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전체 값은 K 파이 N이다. 자, 요 K는 자, 비례상수니까 자, 앞에 뭐 수식 다 있겠죠. 자, 요거는 뭐 얘기는 여기서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요건 앞부분에 다 설명한 거니까. 자, 지금 이 얘기다 이거예요. 이 얘기다. 이거 알고 있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건 어디에 쓰는 거다? 자, 발전기의 원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얘기는 누구냐면 발전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동기 얘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전동기. 전동기 중에서도 뭐 직류 전동기인데 의미는 없어요. 교류 전동기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자, 전동기가 전원으로부터 전류를 공급받아서 회전하면, 자, 전동기라는 게 뭐예요? 전동기라는 게. 자, 여기 자, 이렇게 전동기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자, 전원을 공급한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자, 전원을 공급하면 전류가 들어가서 모터가 윙 하고 회전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맨날 중요하다고 그러네. 예, 미안하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자, 이게 전동기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인데, 자, 무슨 얘기냐? 자, 어차피 돌잖아요. 이제. 그렇죠? 자, 좌우간 회전하면 뭐랑 똑같다 이거야. 발전기랑 똑같은 상황이 된다 이거야. 발전기가 뭐예요? 발전기를 바깥에서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돌려주든 지가 돌리든 좌우간 돌면은 여기서 당연히 뭐가 적용된다.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거예요. 왜? 왜냐면 이 법칙 보세요. 도체가 자계 내에서 운동하면 생기는 거야. 이 안에 N극, S극 뭐가 존재해요? 자기가 존재하잖아. 자기가 있잖아. 거기에 전기자가 도체인데 회전하잖아. 자, 그러니까 이 법칙은 바깥에서 남이 돌려주든 외부에서 전원이 들어와서 자기가 돌든지 간에 돌기만 하면 무조건 뭐가 생긴다? 기전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발전기일 때는 우리가 이걸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전동기에서 이렇게 발전이 되면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니까. 그거를 우리가 전동기일 때는 앞에다 뭘 붙여준다? 역자를 붙여준다 이거예요. 역자를. 왜 역자를 붙여주냐면, 자, 지금 전동기는 바깥에서 전류가 들어오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발전되면 이제는 전류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겠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생긴 전류는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들어오는 거랑 어때요? 반대 방향으로 동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역기전력이다 이거야. 자, 그럼 이거 문제 되는 건데요. 자, 괜찮아요. 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에 의해서 자, 여기에 10A가 흘러 들어왔어. 자, 그런데 여기서 발전된 게 자, 6A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이건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 6A는 안 보여요. 그리고 10A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4A로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모터 돌릴 때 자, 보는 전류값은 무슨 전류값이에요? 뭘 상쇄한 거예요? 역기전력에 의한 전류값을 상쇄하고 남은 전류값이 여러분들 계기에 보이는 거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전동기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다. 자, 기전력은 똑같다. 방식도 계산식도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도체가 자계 내에서 운동하여 자력선을 전단하면 도체의 기전력이 유도된다. 이건 다 아는 거였다. 그런데 전동기가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받아서 회전해도 그때도 어떻게 된다? 기전력이 유도된다. 똑같이. 대신에 방향이 어떻다?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역기전력이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직류 전동기나 교류 전동기나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앞에 밑에 보면 그 수식이 나와 있잖아요. 똑같은 수식이잖아요. 앞에서 무슨 수식이랑? 유도, 기전력. 물론 이건 이제 발전기일 때였죠. 자, 발전기일 때 유도, 기전력 수식이랑 똑같아. 단지 헷갈리지 말라고 기전력 앞 밑에 뭐를 붙였어요? C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 C가 붙으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역기전력이다. 역기전력. 자, 그래서 요 N은 RPM이다. 이건 좀 알겠고요. 오케이, 이해되죠? 이제 전동기 역기전력 여러분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C를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누구 얘기하고 있죠? 역기전력 이야기하고 있죠. 역기전력 얘기하면 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동기 얘기하는 거다. 기전력은 발전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발전기 얘기할 때 그냥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전동기일 때는 우리가 역자를 붙인다. 방향이 반대니까. 자, 제가 아까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자, 이렇게 모터가 있다. 이렇게 모터가. 그런데 자, 여기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자, 전원 V를 연결해 준 거다. 자,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공급되고 그 모터가 윙 하고 회전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서 뭐가 발생된다? 유도 기전력, 유기 기전력이 생기는데 거꾸로 생긴다고 그래서 C를 붙인다. 근데 얘의 방향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이거를 회로도 그리면 앞에 그리는 회로랑 똑같아요. 자, 유기 기전력은 2. 근데 역기전력이니까 C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당연히 거긴 또 뭐가 있겠어요? RA가 있죠. 전기자 권선의 저항이 있지. 내부 저항. 자,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 발전기 회로랑 똑같아요. 바뀐 게 뭐가 있어요? 발전기랑 전동기랑 같다니까 구조는. 그러니까 당연히 내부 회로도 같지. 자, 그런데 자, 발전기는 이 앞에다 뭘 달았어요? 여기 이제 여기가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되지. 단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되는 거지. 자, 근데 발전기일 때는 여기다 뭘 달았어요? 부하 저항을 달았잖아. 자,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지금 전동기 얘기하는 거잖아. 전동기. 그럼 당연히 전동기니까 여기다가 뭘 공급해야 돼? 전압 V를 공급해야지.
그러니까 회로에서 지금 뭐가 빠졌어요? 부하 저항이 빠져 있어요. 자, 그럼 전류 방향은 지금 이 방향이 되는 거죠. 이 방향. 그럼 얘는 이 방향이 되는 거고. 자, 이걸 수식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얘하고 이 전압하고 이거랑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자전압 V는 뭐랑 같은 거예요? 자, 역기전력값 더하기 IA, RA 값이 같다 이 얘기예요. 지금 수식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발전기 여러분들 꼭 앞뒤 보면서 꼭 잘 보셔야 돼요. 발전기는 수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V는 단자전압은 자, 6도 기전력 마이너스 IA, RA였어요. 자, 무슨 얘기다? 자, 이게 100이었으면 여기서 10 나가면 단자전압은 얼마였어요? 90이었다고. 자, 누가 더 컸어요? 유도 기전력이 크지. 자, 그러니까 발전기에서 바깥으로 전류가 나가는 거지. 자, 그런데 얘는 수식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100이면 근데 왜 이게 100? 같은 속도면 같은 기전력이라니까요? 왜? E는 BL V니까 얘는 그냥 속도에만 따라 다른 거예요. 속도가 같은 속도예요. 발전기도 같은 속도로, 발전기와 전동기 같은 속도로 돌리면 만들어지는 기전력 값은 당연히 똑같은 거예요. 수식이 같으니까. 자, 100V인데 자, 단자 전압, 자, 바깥에서 공급하는 단자 전압은 얼마라는 거예요? 110V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 내부에서 내부 저항, 내부 전기자 권선에 있는 저항값에 의한 전압 강압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10이라는 거예요. 자, 발전기는 누가 더 커요? 유도 기전력이. 전동기는 누가 더 커요? 단자 전압이.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라고요. 단자 전압이 더 높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어디라는 거예요? 전동기는 바깥에서 아니라는 거지. 발전기는 아니 더 높으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 바깥으로. 그림이 바깥으로 나가서 안 보이셨네요. 자, 그래서 자, 발전기는 안에서 바깥으로 전류가 나가지만 전동기는 당연히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수식이 왜 이렇게 다른지 아시겠죠? 꼭 잘 비교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 수식, 이 앞에 수식하고 2.3.6 수식을 하게 되면 뭐 이거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하시게 되면 이렇게 유도하면 자, 어떤 수식이 나오느냐? 자, N은 2.3.5는 무슨 수식이었어요? 자, 역기전력 EC는 뭐라고요? 자, K1 파이 그다음에 RPM N이라 이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뭘 궁금하냐면 N이 궁금해. RPM이 속도가. 자, N은 뭐예요? N은. 그러면 K1 파이에 EC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자, 이 수식은 어떻게 돼요? K1 파이에 EC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EC는. 자, EC는 V-IARA잖아요. 그럼 이거 갖다 놓은 거지 뭐. V-IARA다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기하고 싶은 건 자, 여러분들이 전동기에 속도를 제어하고 싶다. 그러면 뭘 건드려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이 수식을 보는 이유가. 자, 내가 n을 컨트롤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건드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건 비례상수잖아. 건들 수 없는 거. 파이, 자소. 고정돼 있잖아 거의. 그쵸? 자, IARA 작다고 치면 자, 전동기의 속도는 뭘로 결정하면 된다. 자, 단자 전압 가지고 속도를 조절하는 거다. 그러니까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으면 뭘 올려라. 입력되는 전압의 높이를 높여라. 전압을 높여라. 전압을 낮추면 속도가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요 수식 잘 보라는 얘기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수식, 그다음에 아까 요 수식 잘 보시고 이게 전동기의 속도식이다. 속도는 뭐에 비례하다? 단자 전압에 비례한다. 여러분들 교재 65페이지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얘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뭐 이렇게 계속 수식도 있고 막 설명도 했는데 자, 지금 이제 발전기 앞에서 얘기하다가 지금 전동기 얘기로 넘어왔어요. 자, 전동기 얘기로 넘어왔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전동기라고 하면 자, 우리가 전동기를 갖고 뭘 하는 거냐면 사실은 자, 우리가 이 전동기에서 뭘 얻고 싶냐면 속도를 얻는 거예요. 속도를. 그래서 내가 뭐 100rpm으로 돌리고도 싶고 200rpm으로 돌리고도 싶고 그쵸? 자, 내가 전동기에서 속도를 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로버트 팔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빨리 큰 힘으로 탁탁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이걸 뭐라고 해요? 토크라고 해요. 토크. 자, 토크는 뭐다? 토크는 우리가 모멘트라고 하죠. 모멘트. 그렇죠? 잘 아시는 거고. 자, 이거는 뭐다? 회전력이다. 회전력. 그래서 뉴턴, 메타다. 회전력이라는 건 뭐다? 자, 이런 데가 있으면 자, 여기 이게 바로 이제 모멘트다. 자, 그러면 자, 이 몇 뉴턴으로 힘을 줬는데 자, 거의 R. 그래서 뉴턴과 R을 곱한 거에 뉴턴, 메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모멘트, 토크라고 한다. 이 회전력이잖아.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다? 출력. 우리가 뭐 100W가 필요하다. 1kW가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전동기에서 뽑고 싶은 건 뭐예요? 속도. 그다음에 토크, 출력이에요. 물론 이제 속도가 주가 될 수도 있고 토크가 주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출력값이 높을 수도 있고 출력은 뭐냐? 효율하고 관계돼 있잖아. 효율. 고효율 원하잖아요. 고효율.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전동기랑 매칭이 되는 것들은 바로 뭐다? 속도, 토크, 출력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속도 얘기는 했어요. 자, 속도 얘기는 어떻게 했어요? 자, 앞에서 n은 뭐라고 그랬어요? k1 파이에 v-IARA라고 했어요. 자, 이게 속도식이라고 했어요. 이 속도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내가 속도를 제어하고 싶으면 뭘 제어하면 된다? 단자 전압값을 제어하면 된다. 단자 전압값을 올리면 속도가 올라가고 단자 전압값을 낮추면 속도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단자 전압을 내가 조절하면 뭘 조절할 수 있다?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내가 토크를 제어하고 싶다. 그럼 토크식을 알아야 토크를 제어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전동기 토크 얘기하는 거다. 자, 그리고 내가 고효율을 원한다 이거예요. 고효율을 원하면 출력식을 알아야지 내가 출력값을 알아야지 그 고효율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걸 제어할 수 있다. 자, 화면 지우고 지금 65페이지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자, 전동기의 원리는 뭐였어요? 발전기 원리랑 뭐 거의 똑같죠. 맨날 제가 이거 얘기하죠. 앵거 개스극. 자, 앵거 개스극 자력선 존재하고 자,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존재한다? 도체가 이렇게 존재한다. 도체는 이렇게 이런 기류로 돼 있겠죠. 자, 근데 이 도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자, 자력선이 존재하고 이 도체에 뭐가 지나가면 전류 I가 지나가면 전류 I가 흐르면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흐르면 자, 얘가 뭘 받는다? 자, 플레밍의 무슨 법칙? 왼손 법칙에 의해서 앵거 개스극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면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다.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힘이 얼마나 큰 힘이냐 이거예요. 그 힘을 우리가 F라고 한다 이거. 요걸 F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B, I, L 그다음에 단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뉴턴이다 얘기했잖아. 자, 여기 이때 받는 힘은 B가 뭐예요? 자속 밀도. 앵거 개스극에서는 자속 밀도. 그다음에 I는 뭐예요? 여기다 전류값 얼마나 크게 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L은 요 길이. 자, F는 BI에 의해서 힘을 받는다 이 얘기죠. 자, 도체에는 이와 같은 전자력이 발생한다. 앞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구조는 어떻다? 전동기 앵그 S극에 전기자 코어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전기자 코어가 존재하면 여기 뭐가 또 존재한다? 슬롯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도체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여기. 그렇죠? 자, 그럼 여기가 원점이다. 근데 내가 지금 뭘 알고 싶어요? 토크, 회전력을 알고 싶잖아. 회전력은 뭐예요? 뉴턴 메타잖아. 뉴턴 메타. 원점에서 어디에 있냐 이거야. 이 도체가 원점에서 어디 있느냐 이거야. 자, 반면 자, 여기 직경이 D다. 직경이 D면은 지름이 D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반지름은 얼마라는 거야? 반지름은. 그럼 2분의 D지. 2분의 D. 자, 그러면 자, 여기 이 도체의 회전력은 얼마야? 회전력 토크는 뉴턴 메타니까 자, 뉴턴은 얼마예요? B, I, L이잖아.
그쵸? 거기에 반지름 R값은 얼마야? 2분의 D. 그쵸? 그러면 이게 도체 한 개에 발생하는 토크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자, 지금 내가 전동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전동기. 전동기는 뭐예요? 전기자 코어에 권선이 막 감겨 있는 거잖아. 그럼 뭐가 존재한다고 그랬어? 전체 도체 Z가 존재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전체 이 전동기 전체의 토크 값이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전동기 토크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토크식은 자 BIL에 그쵸? BIL에 자 2분의 D의 전체 도체 수 Z 그러면 이제 뉴턴 메타가 된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앞에서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자 이걸 요 전기자 코어를 이렇게 딱 펴서 놨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파이 DL 파이 D는 원주 그쵸? L은 여기 길이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속밀도 B를 곱한 건 뭐랑 같다고 그랬죠? 극수와 총자속 파이 같다고 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BL이 있으니까 여기도 BL이 있잖아. 그럼 BL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파이 D분의 P 파이가 된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 전류 I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또 뭘 배웠어요? 병렬 회로수 배웠잖아요. 자 병렬 회로 되면 전류가 나뉘잖아요. 자 그래서 자 요 I라는 건 뭐다? 요 I라는 거는 전기자 전류 A를 뭐로 나눈 거다? 병렬 회로수로 나눈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요 두 개를 그냥 여기다 적용시킨 거다 이거예요. 그럼 토크는 어떻게 돼요? 토크는 자 BL은 뭐라고요? BL은 파이 D의 P는 극수, 그다음 총 자속, 그다음에 I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병렬 회로수분의 IA, 그다음에 뭐 2분의 D, 그다음에 Z. 그래서 설명한 내용이잖아요. 자 66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 66페이지를 교재 66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 얘기예요. 토크, 예, 그렇죠? 토크는 모멘트 회전력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얘기했죠? 그다음에 자 병렬 회로수분의 전기자 전류, 그다음에 2분의 D 얘기했고, 자 Z 전체 도체수. 자 그래서 2파이, 그래서 2파이 따로 뺐네, 그렇죠? 2파이 따로 뺐고, 자 그다음에 A분의 P 따로 뺐고, A분의 P 따로 뺐고, 자 그다음에 전체 도체수 Z 파이 I, IA 이렇게 되면 자 어떻게 된다? 자 전체 도체수 결정 난 거잖아. 이미 만들어져서, 그렇지? 그다음 P는 극수 결정 나 있고, 병렬 회로수 결정 나 있고. 병렬 회로수는 뭐예요? 병렬 회로수는 중권이면 어떻게 돼? 중권이면 P는 A랑 같잖아.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파권은 2, 그렇죠? 자 그러면 2분의 파이, 2파이분의 1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비례상수. 자 그래서 K2라고 표현했고 파이 IA. 자 이게 바로 뭐다? 토크식이다. 자 아까 자 전동기에 자 속도식 얘기했어요. 속도식,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는 토크식.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자 토크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자 뭘 제어해야 된다? 총자속 파이를 조절하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뭐다? 전기자 전류 IA. 자 그래서 토크를 크게 하려면 전류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를 높이면 토크가 커지고, 전류를 낮추면 토크가 작아진다. 이 수식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죠. 자 토크 얘기는 했고, 자 또 지금 여러분들 66페이지에 보면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출력이라는 건 뭐냐? 출력이라는 거는 토크에다가 회전수를 곱하면 바로 뭐가 돼요? 출력이 되잖아. 자 그래서 자 출력이라는 건, 근데 이 출력이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동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다가 전압 공급해서 이 힘이 이제 뭔가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출력이 되는 거지. 출력 PO 아웃풋이니까. 자 얼마나 일을 했냐 이거죠. 자 그거는 뭐하고 뭘 곱하면 된다? 토크의 회전수만 곱하면 돼요. 자 그래서 수식이 어떻게 된다? 자 여기서 토크는 T, 그쵸? T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2파이. 자 여기 있죠? 2파이분의 앞에서 계산했죠? A분의 P Z 파이 IA라고 얘기했어요. 토크, 회전력, 모멘트. 자 그런데 거기다가 회전수 곱하면 된다. 근데 회전수라는 게 바로 뭐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각속도예요. 각속도는 2파이 F죠? 근데 F나 N이나 같은 얘기예요. 왜? N은 뭐니까? RPS, 초당 속도니까. 자 그래서 2파이 N이 바로 각속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속도, 회전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T는 뭐예요? 토크. 자 이걸 곱하면 뭐가 된다? 출력값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수식을 푸셨죠? 자 풀었는데 자 보니까 어때? 자 2파이 N이고, 그 다음에 토크식을 그대로 갖다 놓으니까 자 2파이 날아가고, 그쵸? 그러면 A분의 P Z 파이 N이 뒤로 오고,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요 수식이 바로 뭐더라? 요 수식이 기전력, 유도, 이거 잘못 썼네요. 유도, 기전력. 자 그런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전동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앞에다 뭘 붙여야 된다? 역기전력 EC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ECIA가 된다. P5는. 자 이렇게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자 출력이라는 건 뭐다? 자 실제 모타가 하는 일, 이제 실제 바깥으로 한 일은 자 뭐하고 뭐를 곱한 거다? 역기전력에다가 자 여기에 공급된 전기자 전류값을 곱한 값이 바로 뭐다? 출력값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자 요 수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뭐니까? 전동기니까 V는 뭐라고 그랬어요? 역기전력에다가 뭐를 더한 거? IA, RA를 더한 값이, 곱한 값을 더한 거랑 같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자 역기전력을 바깥으로 빼면 이렇게 된다. 그럼 요 수식이죠? 같은 수식. 자 그런데 양변에 IA를 곱하면 자 요와 같은 수식이 되는데, 이게 바로 뭐다? ECIA가 바로 옆에서 계산한 P5 출력이잖아. 출력. 자 근데 이거는 뭐냐 이거? V 곱하기 IA. V 곱하기 IA는 바로 요거다 이거예요. 요거라는 게 뭐예요? 입력 전압에다가 실제 들어간 전류 IA다 이 얘기야.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입력 자 전력이 되는 거야. 실제 바깥에서 입력한 전력이 되는 거지. 힘이 되는 거지. 에너지. 자 이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이 에너지가 자 100이 들어왔다. 자 그런데 100이 그대로 100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IA 제곱의 RA. 자 이건 뭐예요? I 제곱 R이잖아요. 자 열. 손실이다 이거예요. 손실은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철손 얘기했었죠. 철선이 열이라고 그랬잖아요. 열. 히스테리시스 손, 그다음에 와류손. 이게 손실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요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자 화면 지우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Shift E. 예. 자,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뭐냐면, 자, 내가 100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했는데, 자, 여기에 20만큼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실제 전동기에 의해서 일로 변한, 운동한, 그러니까 실제 움직인 에너지는 바로 얼마다? 80. 이게 바로 효율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전기적 출력이고, 자, 전동기가 회전하면 자, 철선이 생긴다. 기계적 손실, 베어링이나 이런 데 상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이런 거 손실을 뺀 나머지가 바로 실제 기계적 출력이 된다. 그게 이 수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전동기기 때문에 자, 속도, 그래서 속도식, 그다음에 토크, 그래서 토크식, 그다음에 뭐예요? 자, 출력. 자, 요렇게 우리가 판단한다.
그래서 속도는 속도식에 의해서 자 N은 뭐에 비례한다? 간자잖아. V에 비례한다. 토크 T는 뭐에 비례한다? IA. 그렇죠? 출력은 자, 요 수식이다. 그래서 요거 꼭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요 전동기 이렇게 해서 그럼 오늘은 지금 이게 여러분들 교재 자 67페이지 제일 윗부분까지 된 거고 자 다음 시간에는 그 67페이지에 전기자 반작용 해서 이쪽으로 전기자 반작용부터 시작해서 다음 차수부터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